자, 안녕하십니까. 주박사입니다. 자, 오늘 녹화 매수 매도한 게 있어 녹화를 했고요. 자, 매도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갔고, 여기 한 70% 올라갔을 거예요. 한 70% 올라갔고, 그리고 컵 모양 나왔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했죠. 비록 정배열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는데 11선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바로 매도한 이유는 요거 지금 파란 선이 지금 11선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도치로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봤을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이탈하는 거, 그 다음날 캔들 완전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캔들이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해가지고 한 4% 빠졌네요.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이제 흔들리죠. 자, 이게 한 50%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8% 수익 중이었는데, 야, 요거라도 수익 내고 절반을 끌고 가자. 어, 그리고 매수한 게 한 500만 원밖에 안 됐었으니까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딱 매도 처리를 했는데 매매 실수를 해서 50%만 매도해야 될 걸 전량 다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올라왔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아, 그래서 핑계지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뷰치엠은 28%씩 내고 전량 다 매도했다. 자, 그러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러겠죠. 야, 순환매도 아니고, 순환매 해가지고 다른 종목 산 것도 아니고, 야, 겨우 2차 전지를 팔고 2차 전지를 또 샀냐? 네, 매수도 매매 실수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를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침에 비몽사몽 해가지고 자, 돌파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졌단 말이죠.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뭐 현대마린엔진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했었잖아요. 몇 번. 그렇게 먹을 폭이 많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고 팔고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 감시 주문을 세팅을 해놨어요. 음.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게 금액 입력하고 저장을 해놨죠.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자동 감시 주문은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주로 하지 핸드폰으로 웬만하면 안 해요. 음. 잘 보기도 힘들고. 어. 근데 이거를 굳이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당장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해도 컴퓨터로 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포스코 퓨처엠을 팔고 이거를 비몽사몽 자동감시 주문을 걸어놨는데 이게 매수가 된 거예요. 제 원칙에 따르며 팔아야 할 자리에 매수가 일어난 거죠. 그쵸? 돌파할 때 매수를 했고 11선 이거는 완전 이탈한 거잖아요.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거죠. 시작부터가 벌써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빠졌잖아요. 지금 양봉이 나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을 팔지 말고 팔 거였으면 코스모 신소재를 팔았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오늘 매수하고 매도한 거 다 얘기하고 뒤에 가서 뭐 저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다른 2차 전지주를 왜 안 팔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재무로 봤을 때 2023년 2년 이때가 피크였죠. 2차 전지 다 요때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근데 2027년 보면 204 요만큼이고 이때보다 많이 부족하죠. 좀 부족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자 이때 피크를 쳤을 때 자 요때 피크 쳤을 때 23년이에요. 이때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2028년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차트적이나 뭐 재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를 팔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매매 실수가 나면서 더 사게 됐고, 할 수 없죠. 뭐 기다려 봐야죠. 저는 뭐 무조건, 아니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여기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조선주처럼 사고 팔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를 세팅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집에 와서 주말 동안에는 이제 세팅을 다 할 생각인데 사면 안 되는 자리에 사게 됐어요. 원래는 여기 넘어가면 매수하게끔 세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매도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을 매도했고 매수한 거는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를 했다. 둘 다 매수 매도 둘 다 실수가 나와가지고 한 건데 이거를 녹화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 일지니까 어차피. 그러면서 내가 복귀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장이 지금처럼 좋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돌파할 때 제가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1선, 21선 2차 분할로 매도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현대마린 엔진을 제가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11선 이탈할 때 21선 이탈할 때 자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11선 이탈할 때 21선 이탈할 때 보면 수익이 차이가 엄청나요.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지만 만약에 제가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했다 하면 여기서는 32%죠. 자, 그럼 여기서는 51%가 돼요. 자, 하나 엔진도 제가 거래를 했었는데 이건 손절 나왔고 하나 오션 여기서 매수를 했고 뭐 이때는 세 분할 했지만 이때는 추가 매수했고 다시 돌파를 해서
21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거랑 11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거랑 큰 차이 없고, 여기서는 11선이 더 크고. 자, 그리고 이게 좀 두산 엔더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때도 3분할 할 때니까 여기서 11선 이탈할 때 절반, 21선 이탈할 때 전량으로 바꾼 거죠. 3분할을 하다가. 그러니까 14%가 이게 너무 갭이 크니까. 근데 4일 동안 14%면 많이 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복귀를 하다 보니까 11선, 21선 분할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볼까요? 다른 계좌로 봐야 되구나. 이것도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11선 이탈할 때 9%, 21선 이탈할 때 79%.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 다 남아있는 거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지로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BH 같은 경우. BHI구나. 여기서 이것도 3분할 할 때니까. 자, 3분할 할 때보다 2분할 했을 때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근데 2분할 할 거를 21선 이탈 했을 때 매도를 했다 하면 수익이 60%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나눠서 매도했으니까 57%. 그래서 야, 강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을 길게 보면 21선까지 쭉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강한 종목들은. 강하지 않은 종목들은 뭐 2분할 한다고 해도 이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뭐 엄청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 포스코 신소재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그 포스코 퓨처엠하고 세 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2차 전지. 뭐 엔소라고 화학은 좀 그 우선 빠져 있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근데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수익이 제일 크니까 오일선 타고 막 급하게 올라갔고 수익이 제일 크니까 우선은 수익률을 챙긴다고 판 건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치,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강했으니까 팔면 안 되는 거였죠. 11선에 팔지 말고 21선까지 한번 쭉 끌고 가볼까라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뭐 10%가 이거는 어, 예전에 갖고 있던 거를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지금 매수 가격이 다른데 종합 차트로 보면 매수가가 여기 높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포스코 신소재도 좀 위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선 이탈했는데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저번이랑 요번이랑 틀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21선 이탈하면 손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계좌에 안 찍힐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수익으로 팔았으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욕심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말해서 죄송하고요.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21선 이탈할 때까지 한번 쭉 끌고 가보자. 어,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모신 소재 퓨처엠은 좀 아쉽지만 이제 바닥에서 막 시작하는 거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쭉 끌고 갔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음. 왜냐하면 주도주라고 생각했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조선주들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21선 이탈할 때 매도를 했을 때가 훨씬 이분할한 것보다 그냥 21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수익이 훨씬 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지켜보려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입력하고 결과를 쭉 돌려봤을 때 21선이 크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분할을 하더라도 뭐 11선 이탈하면 30%만 팔고 나머지 70%는 나중에 21선에서 매도를 하든 6대4를 하든 7대3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100%다 21선으로 하든 음, 장이 지금처럼 좋을 때 그리고 주도주가 강하고 세게 올라갈 때는 잠깐 조정받는다고 11선 이탈할 때 매도할 필요가 있나라고 봤을 때 그냥 21선 이탈하고 매도하는 게 수익이 더 크니까 요거를 다시 데이터로 한번 보고 음,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11선에서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이유는 심적인 것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수익률은 20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11선, 21선 이렇게 떨어지면 11선이 더 클 때도 있고 21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갔을 때 21선이 더 클 때도 있고 21선 이탈했을 때 파는 게 수익이 훨씬 클 때가 많았죠. 어, 많죠. 그래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2분할을 했던 건데 3분할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솔직히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내가 안 흔들리고 쭉 끌고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11선 이탈해가지고 절반 매도하고 끌고 가는 거랑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적으로. 아무튼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쿨리마기 같은 경우는 뭐 미너비기 같은 경우 뭐 21, 뭐 3분할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15% 20%에서 뭐 3분의 1, 20% 이탈하면 21선 이탈하면 3분의 1, 51선 이탈하면 3분의 1. 그리고 콜리마기 같은 경우는 뭐 3일에서 5일 사이에 음봉 나오면 그때 한번 팔고 절반. 나머지는 11선, 21선 이탈하면 매도한다. 뭐 그렇게 하고. 내용은 뭐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공통점인 거는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 기간이나 수익률로 판단해서 팔 때도 분할 매도할 때 그게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 엔솔이나 이런 거는 왜 안 팔았어?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익절하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사이트 시간에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처럼 그냥 포스코 2차전지 매매 실수 일어나고 다른 거는 안 팔았기 때문에 지금 매매 일지 언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데이터가 쌓이고 익절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때는 인사이트나 아니면 매매 원칙 채널에 얘기를 할 때는 그 코너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보다 좀 세세하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